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분야 규제 완화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로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심리적 고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 도급계약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청소하는 선 더러우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손으로 절대로 누르지 말아라, 이런 내용도 있다고 증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분야 규제 완화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야당이 정부의 의료 규제 개혁을 민영화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철도 민영화처럼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철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은 공공성을 외면한 천민 자본주의식 사고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의료 영리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아로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심리적 고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로 자금책 혐의로 국정원 수사를 받고 있는 송모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중증장애를 앓는 아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로서 심적으로 괴로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심리적 고문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수사관이 송 씨에게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데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아픈 아들에게 관심이 없나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송 씨 아들은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송 씨가 인적 사항조차 대답하지 않아 가족이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게 무관심하냐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라며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 도급계약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청소하는 선 더러우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손으로 절대로 누르지 말아라, 이런 내용도 있다고 증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진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차장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서 학교에서 요구한 초과 근무는 얼마큼 한다, 어디를 청소한다, 매일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가 지시하는 내용들을 다 수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불법 파견 소지들이 충분히 있다면서 법적 검토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낭 차장의 말입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 들어보면 확실한 건 계약 주체는 중앙대학교와 용역업체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도급 계약의 내용들이 현실에서 적용이 됐습니까? 네, 실제로 현장에서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랑도 이제 대화 나누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소장님이나 이제 관리자분들이 해왔었고, 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다른 대학들이 노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학생들과 이제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렇게 접근하면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각 대학들도 그런 부분들을 알죠. 그래서 학생들이랑도 대화 나누지 말고 특히나 외부 사람들이랑도 대화 나누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고, 네. 그리고 청소하는 손 더럽다 이렇게 하면서 더러우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손으로 절대 누르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사실 좀 약간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의 지시들을 계속 해왔었죠. 한편 도급 계약서에는 콧노래도 부르지 말고 소파에 앉아 쉬지도 말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논의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의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며 박 대통령이 먼저 폐지 공약을 이행하도록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가 오발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한 뒤
절대 다수가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모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개선안은 정당 공천제 폐지를 하지 않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논란과 관련해 아직까지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압도적인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방송에 출연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폐지보다는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교육자치관련법 소위원회를 열어 교육감 선거제도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선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유권자를 교원과 일부 학부모로 한정하는 제한적 직선제나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해서 치르자며 대립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6일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기자회견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과 여당의 최근 행보를 보며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4.11 총선 후보자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대통령께서는 수차례에 걸쳐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강조하셨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다음 주 초 잇따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사회 현안을 비롯해 올해 전국 대응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오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 비전을 뒷받침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대표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과거의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경제와 미래를 향한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과 정부의 소통 정치를 강조하고 올해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박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운영방안 간담회를 열어 소위에서 다룰 의제와 정책자문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합니다. 간담회에는 소위위원인 민주당 이윤석, 민홍철, 윤우덕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외에 소위 소속은 아니지만 철도 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민주당 이미경, 박수현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처장과 송기호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과 철도노조 관계자가 배석해 민영화 방지조항 법제화 등 철도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호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내부 경선을 거쳐 야당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야당이 맞서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은 어제 TBS에 출연해 서울시장 후보를 반드시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장은 새로운 정치를 할 목적으로 새 당을 만드는데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내면 국민이 뭐라고 보겠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서울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20만 6천 원, 대형마트에서는 29만 5천 원이 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39곳을 대상으로 서울 차례상에 들어가는 26개 식재료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에 비해 각각 0.8%, 1.7% 하락한 것입니다. 사과와 배, 월동배추와 무 등은 생산량이 충분해 가격이 하락한 반면 나물류와 대추, 곶감 등은 수확량 감소로 소고기와 계란은 수산물을 대체하기 위한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설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 설 성수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참여합니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 판매업체입니다. 정부는 제조 판매를 위한 허가와 신고를 갖췄는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주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개정법은 2달 뒤인 3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주회사가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50%의 지분만 보유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외국인 투자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경쟁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위 사전심의 대상을 구체화한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입법 예고됐습니다.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상황이 집단진료 거부 사태로까지 번지지 않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소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예정대로 내일과 모레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며 의협 임원과 각 시도 의사회 임원 등 대표급 500명이 참석해 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정식은 원격 의료, 영리병원 저지와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관련 현안 보고, 출정식과 투쟁 로드맵 확정, 투쟁 다짐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파업 실행이 결정되면 모레 최종 출정식은 말 그대로 의료계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하는 자리가 됩니다. 교육부가 책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편수를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어 교과서 검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과거에 편수실이 있어 1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며 편수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수학과 과학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나머지 교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3.9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